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번 시즌 현재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 중 10위, 두 자릿수 등수임에도 승률은 5할 이상일 정도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스테픈 커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 5년간 우승팀이 겹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NBA 챔피언 자리를 플레이오프권 팀이라면 누구라도 도전해 볼 만한 뚜렷한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 NBA의 판도를 바꿔놓으며 5년 연속 파이널 진출, 미국 4대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동일한 파이널 매치업 3번의 우승을 일궈내며 최정상의 위치를 지켰던 팀 역시 워리어스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 강자의 위치에서 타이틀 사수에 전념했던 17-18 시즌의 황금전사 군단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전체 1위, 플레이오프에서도 16승 1패라는 무패 우승에 준하는 압도적인 기록을 남기며 2016년의 아픔을 깨끗이 청산한 워리어스는 모든 팀들이 경계하는 넘어야 할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ESPN에서는 모든 팀들의 타겟은 골든스테이트라고 콕 집어 말했고, 시즌 시작 전 30개의 구단 단장들 중 29명의 단장이 워리어스의 우승을 예상했을 정도로 어차피 우승은 골든스테이트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골스는 듀란트, 리빙스턴, 이고달라, 웨스트 등 우승 주축 멤버들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속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안티 워리어스를 외치는 대항마의 등장으로 판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스턴 로켓츠의 경우 부임 첫 해에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덴토니 체제에서 크리스 폴, PJ 터커를 데려와 워리어스와는 다른 전술을 선보였는데요. 덴토니 볼이라고 불린 휴스턴의 전술은 미드레인지 점퍼는 최소화하고 가능한 3점 위주의 공격을 추구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커리, 탐슨, 듀란트 등 최상급 슈터의 공없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업템포 농구를 구사하지만 휴스턴은 폴과 하든이라는 최상급 볼핸들러를 주축으로 다운템포의 아이솔레이션 공격과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3점 찬스를 가능한 많이 살리는, 즉 많이 던져서 많은 점수를 내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리그 전체의 견제를 받으며 시작한 17-18 시즌 홈 구장인 오라클 아레나에서 휴스턴 로켓츠와 처음으로 맞붙어 아쉽게 1점 차로 패배했고, 다섯 번째 경기였던 멤피스전은 커리와 듀란트가 동반 퇴장을 당하며 패해 10월달에 5승 3패로 다소 더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16-17 시즌에는 예열을 마친 후에 11월 들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크게 걱정이 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11월에도 워리어스의 연승 행진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았고, 12월에는 커리가 오른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어 몇 주간 아웃되는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듀란트 개인 능력에 의존하면서 11연승을 이어가고 라이벌 클리블랜드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에서도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사이 휴스턴이 잠시 주춤하면서 서부 1위 자리를 되찾았고, 멤피스전에서 돌아온 커리는 3점슛 10개를 꽂아 넣으면서 1월부터 뜨거운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궤도에 진입하는 듯 보였으나 12월에 달린 탐스는 경기별로 슛 기복을, 듀란트조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기존 워리어스 선수단에서 커탐듀를 제외한 이고달라, 리빙스턴, 웨스트 같은 경우 득점력이 서서히 꺾여 벤치 자원의 노화를 걱정해야 했고, 보거트가 떠난 이후에는 든든한 림 프로텍팅보단 그린과 조던 벨 등 스몰 라인업 센터 자원으로 빠른 템포 공격에 치중했기에 약점인 높이를 커탐듀 3명의 득점력으로 커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스들의 체력 부침이 저조한 경기력으로 이어져 1월 말 휴스턴전 패배를 시작으로 KD가 50점을 퍼부었던 포틀랜드전도 내주는 등 올스타 휴식기까지 7승 5패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다시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절실히 기다린 일주일간의 꿀같은 휴식을 취한 후 커탐듀가 돌아가며 컨디션 12시의 화력으로 클리퍼스, OKC, 샌안토니오 등 서부 강호를 연달아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스퍼스전에서 커리가 다시 발목 부상을 입었고, 3월 말에는 맥기와 충돌해 무릎 부상으로 아웃되는 악재가 찾아왔고, 주축 선수들이 차례대로 부상을 입는 위기가 닥쳐 1번 시드 욕심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다승 기록에 전념하다가 우승에서 미끄러진 전적이 있는 만큼 3월달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해
그동안 피로가 누적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며 최종 58승 24패 서부 2위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작년 컨퍼런스 파이널 매치인 7번 시드 샌안토니오 스퍼스. 스퍼스는 부동의 1옵션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상태이고 골스도 시즌 후반 부상으로 커리가 이탈한 상황으로 각 팀 모두 남아있는 주축 선수들이 어떻게 부상 공백을 메우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워리어스는 야투 13개 중 11개를 성공시키는 탐슨의 기계 모드와 듀란트의 안정적인 점퍼에 힘입어 손쉽게 21점 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그대로 쭉 이어가면서 탐슨과 그린이 부진했던 4차전은 내줬지만 5차전 탐슨은 야투율 50%로 24점을, 그린은 17득점, 19리바운드, 14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라운드 상대는 포틀랜드를 잡고 올라온 AD의 뉴올리언스. 워리어스는 첫 경기부터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선보이며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2쿼터부터 20점 차로 크게 달아났는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리바운드와 블락 등 수비적인 지표에서도 펠리컨스를 압도해 4쿼터까지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여유있게 연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2차전에서는 드디어 커리가 복귀하면서 판타스틱 4 조합이 풀전력으로 나섰는데요. 1쿼터 4분을 남기고 벤치에서 출전한 커리는 들어오자마자 3점슛 2방을 연속으로 집어넣더니 27분간 28점을 올리는 뛰어난 활약으로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올리언스도 데이비스, 드루 할러데이, 라존 론도 셋이서 71점을 압작하면서 경기 막판까지 추격했지만 커리와 듀란트가 번갈아가며 찬물샷을 끼얹어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수세에 몰린 뉴올리언스는 3, 4차전 2판 4판으로 워리어스가 가장 잘하는 활용 농구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는데요. 라존 론도의 지휘 아래 빠른 속공과 2대2 패턴 플레이로 어시스트 기반 득점을 정립했는데 이날 무려 21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데이비스의 인사이드 폭격을 제대로 서포트해줬습니다. 반면 뉴올리언스의 초반 기세에 너무 당황한 건지 보름반을 담당하는 그린은 7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약속의 3쿼터에도 오히려 점수차가 더 벌어졌고 커탐듀 역시 평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야투율로 부진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력의 차이로 19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경기 커 감독은 맥기와 루니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이고달라를 주전으로 쓰는 스몰 라인업으로 금방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무한 스위칭에 AD를 제외하면 미스매치에 대응할 만한 선수가 없었고 2배 이상의 3점슛 차이를 기반으로 쭉쭉 달아나면서 26점 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슬슬 작년의 폼을 되찾은 워리어스는 5차전에서도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2쿼터까지는 20%의 3점 성공률로 주춤했으나 3쿼터 압도적인 화력으로 평균치를 회복하며 경기 양상은 워리어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최종 4승 1패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컨퍼런스 파이널은 2018 플레이오프 최고의 빅매치 리그 전체 1위 휴스턴 로켓츠와 성사되었는데 MVP 제임스 하든과 드디어 컴파 징크스를 이겨낸 폴을 필두로 폼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정규 시즌 맞대결도 4경기 2승 2패로 동률인 만큼 가장 껄끄러운 상대였습니다. 처음으로 원정에서 치르는 1차전 주연은 듀란트와 하든이었습니다. 하든이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기반으로 41점을 퍼붓자 골든스테이트도 듀란트를 전면에 내세운 1대1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야투율 50%로 37점을 기록하며 서로 경기 막판까지 쇼다운을 펼치던 와중 4쿼터 탐슨이 3점슛 3방으로 힘을 보태주며 순식간에 가비지 게임이 되어 워리어스가 원정 첫 승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리그 1위 팀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1차전 대패 이후 공격 제한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는 레이트 오펜스를 버리고 워리어스의 장점인 빠른 패스 게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무수히 많은 코너 3점과 컷인 플레이로 워리어스의 수비를 유린했습니다. 세컨 보렌들러와 롤 플레이어들이 모두 환상적인 효율을 보여줘 단 한 쿼터도 우위를 내주지 않았고 22점 차로 완승했습니다. 오라클 아레나로 불러들인 3차전은 1, 2차전 비교적 잠잠했던 커리가 완벽하게 부활하며 극강의 홈승률을 과시했는데요. 2016년 파이널 역전패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연패를 허용하지 않던 골스는
매경기 25득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듀란트의 안정적인 활약과 루니, 그린, 이고달라가 휴스턴의 페인트존 득점을 훌륭한 컨테스트로 억제해주면서 전반전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핵심 승부처인 3쿼터 커리가 다양한 루트로 야투미스 없이 18점을 쓸어 담으며 부진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듀란트가 건재한 가운데 커리까지 35득점으로 폭발한 결과 41점 대승으로 홈 극강 신화를 이어갔는데 휴스턴은 다음 경기부터 곧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고달라가 다리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발생한 수비의 틈을 하든과 폴은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통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이 쿼터에만 29점을 합작하면서 워리어스 수비에 균열을 냈습니다. 커리와 듀란트가 각각 3쿼터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4쿼터 팀 전체가 3점슛 7개 연속 실패, 중장거리 야투율은 10%대로 차갑게 식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잡은 역전 혹은 동점 기회를 작전 타임을 사용하지 않고 허망하게 날려버리면서 시리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차전에서는 48분간 동점 상황 10회, 리드 체인지 16번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공방전을 연출했는데요. 두 팀 모두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선보이며 100점 이하의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갔고 승부는 4쿼터 클러치 상황에 갈렸습니다. 그린이 3점으로 1점 차까지 쫓아갔으나 퀸쿡과 커리의 연달은 득점 실패와 결정적인 턴오버로 또다시 4쿼터 고비를 넘지 못하고 4점 차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휴스턴 입장에서는 한 경기만 더 잡으면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4쿼터 막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폴의 공백이 뼈아프게 다가왔고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당장 탈락 위기에 봉착한 만큼 두 팀에게 6차전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였습니다. 휴스턴은 오늘 반드시 시리즈를 끝낸다는 의지로 6인 로테이션 승부수를 던졌고 1쿼터에만 3점슛 8개 포함 39점을 퍼붓는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워리어스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2쿼터에 0점을 잡기 시작한 워리어스의 슈터들은 33대 16런을 달리면서 약속의 3쿼터로 받아쳤습니다. 6차전의 사나이 클레이 탐슨의 3점포를 시작으로 볼없는 움직임에 기반한 캐치앤슛, 패스게임이 정상 작동하면서 완전히 불을 뿜은 것과 정반대로 휴스턴은 전반전까지 좋았던 공격 효율이 반토막 나면서 17점 우세로 시작해 29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어이 7차전으로 넘어온 승부, 휴스턴은 폴의 빈자리와 하든의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조 존슨과 라이언 앤더슨을 로테이션에 추가했지만 3쿼터 후반부터는 워리어스가 대놓고 매치업 헌팅을 하는 수비 구멍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팀 컬러와 다름없는 3점슛이 2쿼터 중반부터 4쿼터 초반까지 27개 연속으로 림을 외면하는 가뭄이 일어나면서 공격 코트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그 사이 워리어스는 커리와 듀란트가 3, 4쿼터에만 3점슛 8개 포함 40점을 합작하면서 11점 차 열세를 9점 차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슈터 집단임을 증명하고서 워리어스가 만난 상대는 동일하게 탈락 위기를 하루 전에 탈출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습니다. 과거에도 NBA에 많은 라이벌리가 있었지만 4년 연속으로 동일한 두 팀이 만나는 역사는 최초였는데요. 너무나 익숙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하게 되었지만 지난 3년과 가장 다른 점은 카이리 어빙이 떠난 공백을 르브론의 원맨 캐리로 메꾸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슈퍼스타를 보유한 골스의 우위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1차전이 시작되니 경기 흐름은 대동소이하게 흘러갔습니다. 르브론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끊임없이 점수를 적립했고 커리는 로고 지점에서 딥3 버저비터를 터뜨리는 등 슈퍼스타끼리 서로 좋은 슛감을 보여주면서 전반은 쇼다운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듀란트와 탐슨은 기대보다 잠잠해 56대 56 동점으로 2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고달라의 공백이 느껴지자 커 감독은 3쿼터에 맥기를 투입시킨 빅 라인업으로 전환했는데 공수에서 부족하던 에너지와 우승까지 챙겨주는 쏠쏠한 활약으로 9점 차로 근소하게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에 클리블랜드는 4쿼터 들어 코버, 르브론, JR 스미스까지 연속 3점포를 터뜨리며 다시 원포지션 차이로 간격을 좁혔고 경기 종료 막판까지 승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던 와중 워리어스의 팀원이 잠시 6명이 되는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조지 힐이 4초를 남기고 잘투 1구를 집어넣어 동점을 만들고 2구는 실패한 상황. 리바운드를 잡은 JR 스미스가 판단 미스로 희대의 역주행을 시전했는데요. 이에 르브론이 대노하자 깜짝 놀라 황급히 공을 패스했지만 정규 시간은 이미 다 흘러간 상태였고 추격에 열을 올리던 원정팀의 사기는 급격히 꺾여버렸습니다. 어부지리로 연장전으로 향한 워리어스는 OT 때 분위기가 다운된 상대를 압도하면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르브론의 50득점 퍼포먼스로 이고달라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 경기였는데요. 이고달라를 대신해서 르브론을 마크한 듀란트가 수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 야투율이 평소에 비해 아쉬웠던 만큼 워리어스는 기존의 뜨거운 공격력을 되찾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열린 2차전 커리가 레이 앨런의 보유 기록을 넘어 3점만 9개를 터뜨리며 부족했던 갈증을 완벽히 해소시켜줬습니다. 또한 르브론의 개인 득점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 수비로 슈팅할 틈을 주지 않아 돌파를 강요했는데 2쿼터 중반까지는 어시스트에서 파생되는 동료들의 득점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췄지만 연속 3점이 터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워리어스의 13점차 리드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3쿼터 클리블랜드도 케빈 러브의 백발백중 3점에 힘입어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4쿼터 정도가 다른 비거리에서 서커스샷 같은 3점슛 5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커리가 상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3분간 4점 플레이, 레인보우 샷이 다 들어가니 좁혀놨던 점수차는 18점으로 더 크게 벌어졌고 루 감독은 경기 종료 4분을 남긴 시점 주전들을 불러들이며 수건을 던졌습니다. 홈에서 귀중한 2승을 거두고 클리블랜드로 넘어간 3차전 터란 루 감독은 르브론이 당했던 것처럼 커리에게 3점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슈팅 찬스 원천 봉쇄에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경기 초반부터 커리는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고전했고 겨우 11득점 3점 성공률 10%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계라고 불리는 클레이 탐슨마저 슈팅 난조에 시달려 전반까진 JR과 러브가 골스보다 많은 3점을 압착해 두 자릿수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은 수비에 균열을 낼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는 누가 막냐는 점, 그리고 르브론 담당 마크맨 이고달라가 복귀해 듀란트가 수비 부담 없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듀란트는 2쿼터까지 야투율 70%로 24점을 몰아넣으며 팀 공격의 절반을 책임졌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는 야투율과 리바운드 우위에도 크게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듀란트 제어에 실패하자 3쿼터부터 커리는 아예 공을 덜 잡고 듀란트, 탐슨, 맥기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4쿼터 르브론이 12점을 추가하면서 분전했으나 3점차 리드를 잡고 있던 경기 막판 듀란트가 작년 3차전을 리플레이하듯이 딥3를 적중시키면서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구 1옵션의 아름다운 활약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4차전 1쿼터부터 워리어스는 다시 0점을 잡은 커리의 14점 몰아치기와 니경, 이고달라, 그린까지 골고루 3점이 터지면서 초반부터 기세가 좋았습니다. 2쿼터 벤치 구간에선 잠시 클리블랜드가 역전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커리가 재투입되자 금방 리드를 되찾아왔고 약속의 3쿼터엔 탐슨까지 터져주면서 리드폭을 20점 차로 벌려 사실상 클리블랜드를 녹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듀란트는 핫핸드인 커리 몰아주기에 집중하며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커리는 4쿼터 마지막 자축포 3방을 더 추가하면서 108대 85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파이널 MVP는 득점 1위, 야투율 1위, 리바운드 1위로 원정 경기에서도 기복 없이 꾸준한 효율을 보여준 케빈 듀란트에게 돌아갔습니다. 4표로 밀린 커리는 1, 2, 4차전 MOM이었지만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원정 3차전에서의 등락이 치명적으로 작용했고 그에 반해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듀란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코트에서도 완벽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수상이었고
역대 7명의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시즌 시작 전 슈퍼스타들이 한데 모인 팀이 파이널 진출 혹은 우승에 대해 낙관적인 예상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시즌을 치르다 보면 예상 외의 변수로 탈락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스는 부상 이슈, 탈락 위기를 딛고도 작년과 똑같은 커리, 탐슨, 이고달라, 듀란트, 그린으로 이어지는 베스 라인업의 건재함을 또 한 번 증명해낸 시즌이었습니다.